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짠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댓글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를 조금 이렇게 또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1시쯤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서든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사시나봐요. 제가 좀 늦게 올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점심 때 딱 12시만 된다고 하면은 제 뉴스를 이렇게 또 즐겨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1시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또 못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일찍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시 전에 이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잠깐 어디 갔다 와야 할 어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게 12시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빨리 뉴스를 전해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들어온 지금 뭐 가장 핫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또 안타깝게도 이 하이스쿨 이 마스 슈팅 총기 난사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어진 곳은 조지아주 이 아틀란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도 좀 이제 많이 사시는 이 아틀란타 뭐 근처에 있는 어느 이제 하이스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팔라치 무슨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총기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아침 10시 몇 분에 이렇게 또 총기가 이렇게 또 발사가 되게 되면서 이 학교가 뭐 락다운이 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경찰들 다 출동을 하고 이 앰뷸런스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한두 명 적어도 한 명 정도가 총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이 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 맞은 사람의 컨디션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난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10시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틀란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막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뭐 정확한 것은 뭐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 아마 내일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서스펙트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는 지금 이렇게 또 잡힌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학교들에서 특히 하이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진짜 너무나 또 자주 이렇게 또 벌어지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저희 애들도 있고 그런데 화가 나는데 제발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총기가 너무나 손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갔기 때문이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었을 땐 그때 총기를 좀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지금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기는 합법화하기는 하되 좀 총기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규제를 좀 빡시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다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좀 이 뉴스를 보면 짜증이 막 몰려오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슨 뉴스냐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이 구설수들을 이렇게 또 끌고 몰고 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뭐 짜증 나는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구설수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링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미디어 팀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 폴리티컬한 그런 인플루언스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가지고 이 묘지 관계자들이랑 좀 이제 충돌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구설수에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은 비난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또 말도 안 되는 베이스레스 클레임 또 어마무시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가짜 뉴스냐면은 진짜 어이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음모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얼링턴 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진짜 정상적으로 참배를 했는데 이것을 시기를 해가지고 국립묘지 관계자들이랑 싸웠다라는 것을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해리스가 지금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지금 또 만들어가지고 이 트럼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팩트 체크가 다 된 것이거든요. 이게 카말라 해리스가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국립묘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미 육군에서도 이 US 아미에서도 벌써 컨펌을 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미디어 팀을 이렇게 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폴리티컬 인플루언스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정치적 의도로 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US 아미에서 컨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진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카말라 해리스가 꾸민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는 지금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 개, 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말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트럼피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클리어 컷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거를 음모론을 뿌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듯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어지러울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벌써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음모다. 이거는 다 가짜다. 만약에 신이 내려와가지고 개표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100%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벌써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진다고 하면은 자신은 대선 불복을 할 거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엄청나게 믿고 따르는 이런 트럼피들이 블러드 배스라고 해가지고 블러드 배시라고 해가지고 피바다 우리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을 아주 그냥 시궁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 이제 가짜 음모론을,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머리를 탁 치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이 공화당에서도 전통 이 공화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통 이 보수파들, 이 전통 보수파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안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화당들이 있거든요. 이 공화당원들이 지금 이 트럼프를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광고 캠페인에 115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인데 트럼프를 뽑지 말고 카말라 해리스를 뽑으라고 공화당인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공화당에서도 지금조차 이 멀리해야 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공화당이지만, 그리고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이지만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이게 가장 이 미국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를 뽑지 말고 요번에는 좀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직 미국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제발 좀 이제 공화당이 후보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공화당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 같이 이런 광대 같은 사람을 이제 앞으로 내밀면서 그리고 이제 노인 학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80세이신데 남은 여생 그냥 편히 즐기시라고 좀 내버려 두지 노인 학대까지 이렇게 또 해가면서 지금 비전도 별로 없는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이 공화당의 망조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공화당도 좀 이제 잘 이끌어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이랑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 폴리티컬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서로 미워하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거 말고 미국을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논쟁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또 이 제네레이션 Z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이제 투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이 제네레이션 Z들은 누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제네레이션 Z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네레이션 Z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한 33% 정도는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훨씬 더 이 지지층이 지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젊은 층들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 미국의 전혀 모든 이 유권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보다는 카말라 해리스가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한 4%포인트 차로 카말라 해리스를 이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 트럼프는 벌써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독재자 단 하루만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프로젝트 2025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이 독재자 그런 제국으로 이렇게 또 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제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진짜 쇠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We will not go back. 우리는 뒤로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뒤로 쇠퇴할 게 뻔해 보이거든요. 고립주의를 이렇게 또 택하고 그리고 독재자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안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무단으로 계속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색 하이에스라고 하는 뭐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노래를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무단으로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을 한 상태거든요. 뭐 3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소송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서는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다 이 트럼프한테 이 노래 이 아이색 하이에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이제 앞으로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으면서 법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진짜 기본적인 이런 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 어떤 미국인이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미국은 진짜 케이오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범법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면 더 많은 범법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총까지 더 많이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총까지 많이 풀어. 그러면 아마 서로 막 총 쏘고 그냥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공화당한테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이렇게 또 안겨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화당도 나중에
미래에 가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쪽팔려 하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랑 이 카밀라 해리스 이 지지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미 전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율은 바로 이 경합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합주들 중에서도 이 뭐 6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6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경합주는 바로 펜실베니아 그리고 졸지아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대통령 후보가 항상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되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이 지지율 면에서는 이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졸지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동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접전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이런 이제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금 이 지지율 면에서는 이렇게 또 따돌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지금 현재 졸지아주, 미시건주, 네바다주, 위스콘신 주에서 지금 트럼프를 따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주는 뭐 5%, 어떤 주는 뭐 6%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따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차가 어떤 곳은 또 굉장히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좀 이제 굉장히 초접전으로 계속 이 상황이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이렇게 또 뒤집힐지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9월 10일에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의 선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는 엄청나게 이 TV 토론회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느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 트럼프가 이길 게 뭐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뭐 TV 토론회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잘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카밀라 해리스도 서로 이렇게 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잘 맞받아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님이셨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조목조목 이렇게 또 잘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가 이번 TV 토론회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번 9월 10일에 있을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있을 이 TV 토론회가 이렇게 까봐야지 알기는 알겠지만 제발 카밀라 해리스가 좀 잘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으면서 지지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을 이렇게 또 잘 끌고 가고 있기는 있는데 이번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검사님의 그 특기를 이렇게 또 잘 살려가지고 트럼프가 이 중범죄자이지 않습니까? 이 중범죄자라는 것을 이렇게 잘 부각을 시키면서 프레임에 중범죄자 프레임에 트럼프를 잘 가둬놔가지고 카밀라 해리스 검사님 그 포스를 이렇게 딱 풍기면서 아주 그냥 말발로 잘 이렇게 쪼져줬으면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밀라 해리스는 이 뉴햄프셔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는 이런 이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는 이제 뭐 창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이렇게 또 하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사람들한테 세금 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공제를 10배로 늘려주겠다. 그런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뭐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한 5,000달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00달러를 10배를 늘려가지고 5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늘리도록 이렇게 또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카밀라 해리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는 그냥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네, 세금 혜택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는 예, 이 대기업들한테 이 억만장자들한테 네, 기업세를 이렇게 또 네, 내려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반해 가지고 네, 이 카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반인들, 네, 미국에 있는 이 중상층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네, 스몰 비즈니스들의 네, 이 세금을 이렇게 또 공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만 보더라도 네, 누가 예, 이 미국에 있는 중상층들을 위하는 예, 그냥 이 미국에 있는 이 노동층들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분명하게 억만장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쏟아낼 것이에요. 하지만 이 카밀라 해리스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US 스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는 했죠. 이 미국, 이 US 스틸 이거는 이제 미국 거다. 절대로 이 재팬 스틸에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 US 스틸은 미국 것이기 때문에 이 일본 제철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도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미국 US 스틸은 미국의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재팬 스틸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US 스틸에 대해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용도로만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US 스틸 이 재정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재정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이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재팬 스틸로부터 이 돈을 이 투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US 스틸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팬 스틸한테 30억 달러를 지금 투자받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US 스틸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일본 그 제철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매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다.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우리 US 스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재팬 스틸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야 된다. 30억 달러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 만약에 이 투자금 못 받는다? 너네들 때문에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US 스틸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US 스틸 사무실 본사 역시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나 카밀라 해리스나 지금 현재 US 스틸을 그냥 정치적인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이 US 스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본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일본 제철한테 투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선이 막바지에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올해 2024년도 대선에 계속 이렇게 또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고도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사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미국 대선에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이나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이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간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가장 좋은 대통령은 바로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로 나와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에서 이 뉴욕 주지사 이제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이제 중국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여성이 스파이 혐의로 지금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욕 주지사 보좌관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중국한테 좀 좋은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몰아갔다고 합니다. 몰아가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이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페라리도 중국에서 받은 돈으로 샀다고 해요. 절대로 이 뉴욕 주지사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뭐 페라리 타고 다니거나 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이 뉴욕의 이 집값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뉴욕에 한 400만 달러 이상의 집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잘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그 돈도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온 것이다. 그 밖에도 무슨 별장도 이렇게 또 사고 그래가지고 그 돈들을 다 본다고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파이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여성이 체포가 돼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중국 개짜증나네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뭐 벌써 들어갔다라고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국을 경기 침체로 끌어들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부동산 붕괴이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차츰차츰 붕괴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모기지가 왜 이 중국 사람들이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크게 키웠는데 모기지 받는 그 율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모기지율을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이 부동산을 또다시 활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기지율 지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의 이 부동산이 버블 때문에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버블을 쳐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중국 지금 이렇게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버블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더 크게 다치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야지 아이고 이거 아프구나 라고 이렇게 중국에 주워 터지게 맞춰 봐야 이게 아프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은 진짜 제발 좀, 이 중국 역사에 이제 가장 최악의, 이 지도자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많이 쓰면서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다가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전자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핸드폰 전자파가 아마도 이 사람의 뇌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랑 그리고 이 사람 뇌에 이 암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WHO에서 사람의 이 뇌암이랑 그리고 이 핸드폰이 전자파랑 과연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199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나온 한 63개 정도의 연구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뭐 면밀히 이렇게 또 관찰을 하고 스터디를 해본 결과 사람의 뇌암이랑 그리고 핸드폰의 전자파랑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WHO에서 결론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핸드폰을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이 암이랑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맘 놓고 핸드폰 2개 이렇게 딱 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뭐 난리가 났었죠.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뭐 거의 변동 없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0.1% 정도 아주 그냥 소폭 상승을 하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잡 오프닝 있지 않습니까? 이 구인 건수 이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리포트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지난 7월달 이 구인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767만 건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왔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한간에는 지금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잡 오프닝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잡 오프닝이 질서 있게 내려가고 있다.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바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경기 침체는 이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9월 중순에 이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지, 뭐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0.25%로 내릴지 아니면 0.5%로 내릴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간보고 있거든요. 간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이나 뭐 빅 스텝으로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준에서 요번 9월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이 빅스텝으로는 한 40% 정도 확률로 금리 인하 0.5%로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0.5%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0.5%로 금리 인하를 한다?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한테, 카멀라 해리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그런 신호로 이렇게 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커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연준이 파월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 잘라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또 바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어붙여가지고 금리 인하 0.5%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0.5%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이 카멀라 해리스,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GDP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카멀라 해리스,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 GDP도 좋아지고 뭐 고용시장도 좋아지고 미국의 경제가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GDP도 꼬꾸라질 것이고, 그리고 고용시장도 꼬꾸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분명히 나빠질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프레딕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를 위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위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더 많이 늘리는데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 그냥 중상층들 있지 않습니까? 중상층들은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해. 미국의 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적자 늘어나는 게 전부 다 억만장자한테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그냥 이제 보통 중산층들은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그냥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하는, 만약에 미국에서 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브라질 정부에서 좀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발 물러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브라질 정부에서는 벌써 이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를 지금 금지를 시켰거든요. 금지를 시켰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를 무료로 풀어가지고 이 X를 우회적으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정부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스타링크 역시 금지를, 브라질에서 쓰는 것을 금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브라질에서 나가린데?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브라질에서 이렇게 또 한 발을 빼게 되면서 이 스타링크를 이용을 하더라도 X에는 접속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70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제 유가는 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국제 유가가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비아에서 또 다시 오일 생산 재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프로덕션은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경제는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도 지금 이 제조업이 하향세로 이렇게 또 접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수요는 미국에서도 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일 수요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 역시 $70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또 $50 대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일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현 정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카멀라 해리스가 더 많은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